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작든 크든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여준 것은 여러모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황소 우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22,000달러 지지만 잘 받아준다라면 모처럼 25,000달러를 향한 랠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곧 약세장 마무리된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제시하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드디어 역사적인 슈퍼위크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참 관심사는 관심사인데 구글이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공개하면서 업그레이드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이 작업에 들어간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9월 15일 과연 이더리움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모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슈퍼위크로 불리는 것은 이더리움 머지뿐만 아니라 이번 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소폭 완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연준은 시장의 안도 멘트를 서비스 차원에서 날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 반대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고 연준의 매파적 입장과 맞물려서 다시금 달러 초강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은 물론 연말까지 1,500원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IMF가 이 CBDC에 대한 언급 꽤 적극적으로 자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절반 이상이 CBDC 개발과 연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유투데이가 리플의 XRP 레저가 CBDC 시대로의 이동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재미진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중앙 제어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어야 사용성과 유동성의 흐름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리플의 XRP 레저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리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꽤 반갑게 느껴진 분석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석 한가위가 더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면서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반등세 이후에 조정을 받는 대신 좀 더 돌파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포 단계로 진입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이걸 반납한 건데 그래도 1포인트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의 개선 상황, 이제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 언저리까지 다시 회복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상승에 따라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소폭 빠졌고 다시 21%를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20%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치수이동 평균인 2662달러 위로 급등하면서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신호를 내보였다. 곰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1,946달러로의 회복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황소들의 힘이 빠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낮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22,00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비트코인은 25,211달러의 간접 저항을 향해서
랠리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22,000달러 부근에서 하락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18,626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시 2만 달러 위에서 반등한다라면 22,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일까?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트레이더들이 강세장을 내다보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근거 데이터들이 꽤나 그럴싸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2년 이동평균 멀티플라이어입니다. 비트코인은 2년 이동평균 아래에 있을 때가 보통 매수 기회였고 평균 가격에서 5배를 곱한 가격 위에 있을 때가 매도 시점으로 이야기되곤 하는데 지금 몇 달 계속 2년 이동평균 아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 비율 멀티플라이어가 제시됐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황금 비율 멀티플라이어 기준으로 3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자리하면서 아주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하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런 게 입증됐다는 겁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 350일 이동평균선과 배수를 곱한 선들의 조합으로 말이 좀 어렵지만 시장이 과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근거로 제시된 것은 비트코인 MVRV G스코어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극단적 고평가와 과매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의 차이를 측정해서 자산이 고평가됐는지 아니면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데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수는 2015년 3월에 비트코인이 250달러 아래에서 거래될 때 또 2019년 2월 3,5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될 때 수준인 마이너스 0.16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지표가 항상 가격의 방향성을 100%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인텔레그래프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걸치는 멘트를 하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표만 믿고 덥석 매수했다가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지표 상황은 위쪽 방향성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슈퍼 위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CPI 완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실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에 달러 강세의 방향성 역시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 워낙 큰 급등세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 저항과 맞물려서 하락할 거다. 그렇게 다시 1,30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아니다. 1,400원 찍고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전망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의 폭은 변수이지만 미국은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0.5%포인트 전후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강달러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로지을 게 이 연준의 이번 달 금리 인상 결정 결과이고 이때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날려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0% 넘게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결정 결과 그 자체보다 파월 의장이 현재 CPI 상황을 놓고 어떤 멘트를 날려주느냐가 오히려 시장에는 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15일 단행이 예상되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 최대 화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세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1,8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렇게 머지 효과를 등에 업고 랠리를 펼치게 될지, 펼친다면 어느 정도 펼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금 현재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2200 계획에 따라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지금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게 참 큰 이벤트이긴 한데 웹2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까지 나서서 이더리움 머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지금 이더리움 머지를 검색하면 병합까지 남은 예상 시간과 함께 카운트다운 티커가 함께 표시가 됩니다. 한국에서 검색을 하면 이게 뜨지 않는 걸 보면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판다 2마리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뻗고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이 만나서 병합되는 상황을 2마리의 판다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게 엄청 기쁜 일이라는 점을 판다의 표정을 통해서 그려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 클라우드 개발자 샘 파들라는 재미있는 작은 놀라움이자 수년 동안의 이 작업에 들어간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이미 지난 5월에 구글 클라우드의 웹3 팀을 신설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더 관심을 쏟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구글 검색 데이터 결과를 보면 이더리움 머지는 지난 30일 동안 여러 차례 50점 이상 검색 결과 기록을 기록했고 9월 3일에는 100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최고 인기 키워드라는 것이고 50이라는 것은 절반의 인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구글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곳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국제통화기금 IMF가 CBDC와 관련해서 꽤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절반 이상이 CBDC 개발과 연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이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와 바하마는 이미 CBDC 출범을 완료한 상태다. 2018년 기준으로는 CBDC 연구를 진행한 국가는 19개에 불과했다. CBDC는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결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금 조달과 결제 효율 향상, 비용 절감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CBDC 채택을 위한 민간 설득, CBDC 매입을 위한 은행 자금 대규모 인출,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유투데이가 재미있는 분석 기사 하나를 제시했는데 리플의 XRP 레저가 CBDC를 위한 이동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유투데이는 아발란체와 폴리곤,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 등 여러 주요 블록체인들이 특수 제작된 사이드 체인 솔루션을 구현했는데 XRP 레저 블록체인은 연합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국가 지원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CBDC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XRP 레저의 에코시스템이 글로벌 CBDC 채택에 있어서 기회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CBDC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 제어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은 처음부터 바로 구축할 수가 없다. 시장성과 유동성 유입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XRP 레저의 연합 사이드 체인은 발행자에게 필요한 모든 논리, 아이디어, 거버넌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 사이드 체인을 이용하면 XRP 레저에서 USD 레저 사이의 자산을 쉽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BDC를 적용하면 XRP 레저 위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돌아다니면서 서로 각국의 통화가 교환, 전송, 결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CBDC 그 자체만 발행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훨씬 더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이미 구현해 놓은 게 리플 XRP 레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분석은 CBDC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리플 측의 주장과도 맥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확장성에 CBDC가 접목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